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지난 2월 삼성전자가 비수도권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C랩 아웃사이즈를 대구에 처음 열었습니다. 이후 3월에 광주, 4월에는 경북 C랩을 열면서 서울과 영호남을 잇는 창업 활성화 삼각벨트를 구축했습니다. 오늘 MG 티키타카에서는 청년들이 바라는 대구의 창업 생태계 이야기를 해보고요. 현장 리포트에서는 우회전 일시정지 홍보 캠페인 소개합니다. (4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릴게요.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하나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입니다. 남구비나들목 부근 4차로에서 비탈면 정비 작업 중입니다. 이 구간 지나신다면 주의하셔야겠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는 유천나들목부터 옥포분기점까지 4km 정도 길게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으로 신천교 지하차도 일대 답답하게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국채보상로 중구청에서 종강내거리 일대는 양방향으로 교통량 꾸준하지만 이동하시는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명동로 대목내거리에서 건들바위 내거리 방향으로는 가다서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 경북 내륙에 안개 끼는 곳 있겠는데요. 감속 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3.8도, 습도는 57%입니다. 지금까지 서한나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의 광장 시작하면서 약간 방송 차질이 있었던 점 애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마약 사범이 검거되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찰의 눈을 피해서 필로폰을 거래하고 투약해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 필로폰을 사고 팔거나 투약한 혐의로 57살 A씨 등 12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년이 넘게 대구와 수도권 일대 주택가나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직접 만나서 마약을 거래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거래, 투약 어떤 식으로 마약을 접하게 됐을까요? 네, 최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늘어난 것과는 달리 이들은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전통 방식을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들의 관계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는데요. 네. 12명이 단체로 마약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소개와 권유를 통해 한 사람씩 마약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걸로 파악됐고요. 네. 휴대전화 12대를 돌려 써가며 은신하다가 4개월 만에 붙잡힌 피의자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필로폰 22g과 주사기 102개를 압수하고요. 범죄 수익금 4,700만 원도 환수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뿐 아니라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처럼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만나서 마약을 사고 파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네, 마약 청정국의 지위는 이미 잃은 지 오랜 것 같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 등 10개 시민단체가 어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정책토론 청구 조례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구시는 지난달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 인원 요건을 300명에서 1,500명으로 5배 늘리고 1년 이내에 토론회를 실시한 적이 있거나 처리된 지 2년 지난 사무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책 토론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졌네요. 네, 맞습니다. 대구시는 정책 토론 청구 제도의 청구인 수 요건이 전국 최저 수준이고 군의군 편입 등을 고려해서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청구인 서명부에 적힌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대구시민단체 연대회의는 대구시의 개정안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해당
교통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대구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대구에서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지원 조례가 마련됩니다. 대구시의회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예방에 관한 조례가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65살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사고 예방교육, 실태조사가 가능해집니다. 네,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네, 맞습니다. 대구에서 65살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2년 950건에서 2021년 1945건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65살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매년 3%대로 저조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수영 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해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 대중교통이 잘 마련된 지역에 주거하지 않으면 운전대에 놓는 게 결심 쉽진 않거든요. 하지만 안전과 직결돼 있다는 거 명심하고 유념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대구시가 사회 진입 초기에 근로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돕는 2023년 청년 희망적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 희망적금은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을 저축하면서 일을 계속하면 대구시가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서 만기에 총 240만 원의 소액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겁니다. 네, 2023년 청년 희망적금 희망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해설사 서혜진입니다. 과학해설사라는 저의 직업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과학해설사는 대중들에게 과학의 원리와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만들며 또 운영하는 일을 합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제가 근무하는 국립대구과학관에도 많은 관람객이 찾아주셨어요. 과학의 달이다 보니 저희 과학관에서는 다양한 해설, 교육,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여 평소보다 많은 분이 와주신 것 같아요. 과학마당이라고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즐거운 시간도 보내는 모습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저는 퀴즈 라이브 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학 원리를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실험을 신기해하고 과학 원리를 잘 이해할 때 과학 해설사로 일하기 참 잘했구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람객이 찾아주시는 때에는 잠깐의 휴식도 없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지만 관람객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이 다시 생기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과학은 재밌다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Z세대들은 정치와 사회 이슈 또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까요? 젊은 그들의 생각을 펼쳐보는 MZ 티키타카. 오늘은 20대 청년 후보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두 분 직접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도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대구와 북구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대구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오영준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성구의 키다리 청년, 수성구의 국민의힘 김경민 부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밝은 기운과 키다리 청년 두 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두 분 다 초선입니다. 저희 네. MZ 티키타카에서 MZ 세대의 저력을 한번 보여주시길 기대하겠고요. 오늘 두 분 모시고는 저희 지역 청년들이 바라는 창업 생태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앞서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2월에 대구에 또 최근 경북에 삼천정자가 창업을 지원하는 C랩 이게 문을 열었거든요. C랩이 문을 연다 이런 소식 듣고 뭔가 대단한 걸 하겠구나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기대를 해왔는데 청년들도 그렇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사실상 꿈의 도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라는 네. 대단한 기업의 네이밍과 그리고 각종 지원금이나 지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이제 두둑하게 주어지니까요. 네. 하지만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가들 혹은 청년들이나 초기 창업가들을 위한 지원은 아닙니다. C랩 할 때 C는 네. 크리에이티브 할 때 C고요. 네. 2012년 삼성 사내 벤처 도입 프로그램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C랩 인사이드라고 현재 불리고 있고요. 네. 올해 2월 전국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연 대구 C랩 아웃사이드. C랩 아웃사이드 개념은 2018년에 서울에서 처음 출범을 했는데 지역에서는 대구가 처음이다. 네. 이 사회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는 대구, 광주, 경북 순으로 전국에 3곳이 있습니다. 네. 이미 어느 정도 성과가 검증이 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가들 입장에서는 아직 조금 먼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5곳이 입주를 해 있고요. 네. 기업 가치 1조를 뜻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있는데 네. 현재 지역의 기대는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큰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게 들어왔다고 해서 지역 청년 상업 생태계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약간 의문점이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뭐 초기 기업들 위주가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네, 우리 김 의원님은요? 네, 뭐 C랩은 사실은 뭐 이게 처음 대구에 한 건 아닙니다. 과거에 그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14년도에 C랩의 형태로 해서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이 가맹점 형태로 네. 대구시와 같이 해서 이런 C랩을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실제 올해 2월에 시작된 대구의 C랩 아웃사이더는 대구시와 삼성전자가 직접 실행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직영점 형태라고 보시면 설명이 좀 네.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서 오영준 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사실은 이제 직영의 형태로 삼성전자가 직접 지역의 청년들과 C랩을 운영하게 되면은 네.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그러니까 대기업 밖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사회적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대구시에 의해서 경북도 같이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청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직접 나서서 이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청년들과 함께 살리겠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굉장히 기대감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재밌는 지점이 그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14년 동안 운영해왔던 C랩이랑 네. 지금 대구 그 C랩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랑. 이름이 겹쳐버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그 대구에서 14년부터 이제 육성되어 왔던 기업들도 C랩 출신, 지금부터 시작하는 C랩 아웃사이드 이제 출신 기업들도 C랩 출신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센터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C랩은 프리 C랩 정도로 이제 이름을 좀 바꾸겠다라고 네. 의견을 밝힌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시랩이 뭐 훨씬 더 이미지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어떤 프리할 차이가 때가 이전할 그 때 차이를 두는 게 뭐 큰 영향을 미칠까요? 그 창업 그리고 이제 기업들한테? 센터에서는 프리 C랩을 초급반, 지금 이제 C랩 아웃사이드를 네. 고급반 정도로 규정을 한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그렇군요. 뭐 C랩 아웃사이드에 대한 이제 저희가 개괄적인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면 여기 스타트업에 들어와서 성과를 내면은 지역 경제 이제 일자리가 연결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대구시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실리콘밸리, 네.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 역할을 하시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네. 기대하는 바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삼성전자 사업에 직접 도움이 될 스타트업이 선정될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C랩 대구 같은 경우에는 네. 헬스케어, 디지털 네. 헬스케어가 중점이 되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소재 부품 장비로 대표되는 제조업, 혁신 거점 산업으로 지금 선정이 되었는데 지자체별로 강조하는 분야의 차이만 있을 뿐 해당 기업이 성장했을 때 네. 수도권으로 굳이 이전을 하지 않고 지역 경제에 계속 이제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 경제에 공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조금 확실치가 않습니다. 수도권 이탈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관점이 있는 게 네. 사실은 이 사업을 쉽게 설명하면은 창업을 해서 대기업을 만든 선배가 후배한테 너도 대기업 될 수 있다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와주는 거를 보면은 우리가 CES라고 이제 네. 세계 최대 규모로 열리는 ICT 융합 전시회에 갈 수 있게 도와주거나 네. 아니면 국내 여러 박람회나 아니면 심지어 팔로 개척까지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창업을 했으니까 우리 기업에서 도와주겠다는 부분인데 사실 조금 말씀드린 것도 좀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창업을 크게 세 가지로 봤을 때 자본과 시장 그리고 인력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우리 지역만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은 충분히 이런 기술 창업들이 이루어졌을 때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좀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시장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기업들이 좀 성장해서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시장도 중요한 말씀인데 네. 문제는 창업 생태계라는 지점 자체가 생태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이제 스타트업으로 출발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매출을 내는 네. 기업들이 또 지역의 후배 기업들한테 자꾸 이렇게 선순환의 네, 구조가 네, 네. 돼야 되는데 이 모델이 똑같다 보니까 서울의 C랩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그렇고 대구에서 참여하는 기업들도 그렇고 똑같은 모델로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스타트업들의 시선이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훨씬 더 나은 시장과 인프라가 있는데 네. 왜 계속 대구에 있어야 하느냐는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안타깝게도 지금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키운 스타트업들의 시선이 지금 수도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말 보도를 보면은 네. 대구시가 발굴 육성 중인 스타트업 총 10개사가 네. CES 2023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맞아요. 대구시에서 밝혔는데요. 근데 이 수상을 한 기업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네. 이 10개 보도자료에 나온 10개사 중에 9곳이 지금 그 홈페이지에 보면 본사를 서울, 경기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성장에 성공을 하는 기업들이 전부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떠나는 것이 당연한 루트가 돼버리면은 대구 지역 경제 발전, 대구 경북 지역 경제 발전에 공헌하겠다는 이 당초의 지원 목적, 지원 사업 목적이 조금 무색해지죠. 네, 정부가 이제 지자체나 청년 창업 정책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예산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떤 허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저는 그 네. 창업 정책의 허점이라고 보면은 네. 너무 약간 창업을 행정으로 보면 사실 안 된다고 생각을 행정으로 하거든요. 보면 안 네, 된다. 창업이라는 건 사실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거죠. 역할인 건데 네네. 결국은 이걸 행정적으로 풀다 보니까 막대한 서류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자들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열려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그런 아이디어를 행정적인 걸 처리한 과정 속에서 네.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오히려 생각이 굳어지면서 네. 이 창업 형태를 많이 막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류에 할애할 시간을 좀 줄여줘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우리 오 의원님요. 예,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현재 대구 창업허브, 대구 스케일업 허브 대시라는 이제 그 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네. 이 지원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그 앙케이트 비슷한 게 있어요. 처음 방문하는 창업가들을 위해서 네. 뭐 창업하려는 사람, 뭐 이제 창업을 준비하고 계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질문들이 끝나면은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하는 페이지가 열리는데 이 페이지를 눌러 보면은 페이지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관리가 거죠.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접근성이라든지 편리성이 예비 창업가들한테 사실은 되게 친절하지는 필요한데. 필요한데 친절하지는 않아요. 뭐 창업하려는 사람이 그런 페이퍼워크부터 맡기면은 뭘 하겠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창업 지원 사원 측면에서 지원 주체가 원하는 사업 예비 창업가는 실무자보다는 아이디어와 실행력이 있는 기획자잖아요. 네. 그 기획자랑 이제 기획자들을 위한 좀 더 편리한 접근성이 조금, 중요하다.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업 자금을 좀 노리는 청년들도 많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사실 뭐 앞서 다 얘기했던 걸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창업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뭐 저희가 사람이 한 명이 성장하는 과정을 그쵸. 뭐 어른, 청소년, 어린이 시기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 시절 때는 당연히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네. 거고 청소년 시기에 때는 많이 배울 수 있게 도와줘야 될 그쵸. 거고 이제 어른이 되면은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실제 창업 정책들이 보게 되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창업 정책은 초기에 정착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쪽에 좀 초기 패키지 느낌으로 좀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들에서도 조금 중복되는 사업들을 막대한 창업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다 자리 잡을 수 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 형태에만 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다 네. 보니까 아까 오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에서 그렇게 우수한 지원을 받아서 자리를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이제 뭔가 교통적 인프라나 시장 수요를 보면서 더 수도권을 몰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지역에서는 그렇게 지역 특성과 이런 성장 과정을 고려한 사업들보다는 단순히 조금 다 똑같은 유사 사업들만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돈도 많고 사업도 많은데 오히려 중복 수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 지원자 수가 부족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창업에 대한 목적보다는 서류만 잘 만들어서 빨리 넣어야겠다. 그래서 자금만 받아야겠다. 네, 이런 청년들이 많대. 단계별로 좀 제공을 잘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 대구 지역에서만 발전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장한 스타트업들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네. 되는 그런 보조사업 창업 지원 정착 지원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네. 현재 같은 기관 안에서도 칸막이 행정, 담당자 퇴사 등으로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네.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창업자를 지원할 것인가 이거를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렇게 창업 생태계를 제대로 읽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필요할지 한마디씩 좀 듣고 가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은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대한민국 교육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좀 정형화된 교육이라 하잖아요. 그런 교육들을 계속하다가 대학 와서 처음으로 너의 생각을 말해보라고 손을 들라는 질문을 하라는 걸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질문하라고 하면 질문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생각이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업 정책을 바르게 하려면은 이런 교육적 형태부터 바뀌어서 차근차근 올라와야지 이게 단순히 청년 일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창업으로 가야 된다는 건 좀 잘못됐다. 교육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얘기해 주셨고. 현재 창업자 수가 대구 전체 시민 수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10년 가까이 진행되었던 정책의 효용을 느끼는 시민 계층이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존의 목표였던 지역 내 총생산 증가와 고용 창출로 좀 이어지게끔 이어지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MZ 티켓타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민 의원, 오영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캠페인 현장에 서유리 리포터가 다녀왔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수요일 아침 8시 황금내거리 일대에서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 홍보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성구청, 수성경찰서를 비롯해서 자원봉사단체 수성구 보행지킴이도 함께 했는데요. 현장 소리와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꼭 지켜주세요. 수성구 주민 강경숙입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법 개정된 거 알고 계셨어요? 네네. 언론 매체나 아니면은 현수막이 많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이 있을 때 다 건너갔는 줄 알고 이제 지나갔을 때 한번 단속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맞는 줄 알고 이제 가태료를 내기 전에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 요즘은 보행자 우선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을 때는 절대 건네지 마라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를 하고 다른 차들도 그렇게 하는지도 제가 한번 보게도 되고 보행자 입장에서 요즘은 차들이 일시 정지를 잘해주니까 마음이 안 급하고 횡단보도를 편안하게 건널 수 있다라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신호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를 함으로써 좀 더 안전해져서 너무 좋습니다. 수성구 주민 김호옥입니다. 우회전할 때는 이제 일시 정지를 꼭 해야 된다는 거 법 개정된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는 게 법규라고 알고 있어서 일단 정지하고 출발하는 걸로 하고 있었습니다. 바뀐 법 잘 한번 지켜봅시다. 네, 이제 개도 기간은 끝난 거죠. 네, 맞습니다. 이달 22일부터는 본격 단속에 들어갔고요. 주의할 점은 앞차가 일시 정지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했다고 해서 뒤따라가는 차는 정지 없이 간다면 그것도 위반이라는 겁니다. 수성구 보행지킴이 시병진 회장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오늘 캠페인은 보행자 보호문화 조성을 위하여 운전자의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에 대해 홍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황금대거리는 평일에도 통행량이 많은 편으로 1년에 한 번 이상은 이곳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습니다. 수성구 보행지킴이는 2012년도에 처음 만들어져 보행교통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로 대구에서는 수성구 보행지킴이가 유일합니다. 10년째 회장직을 맡으며 느낀 점은 예전에 비해서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졌음을 느끼고 있고 교통 안전 관련 시설이나 제도가 조금씩 개선되어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라든지 우측 보행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이 처음에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고 지금도 조금씩 많이 또 달라지고 있고 특히 5030이 시행이 되고 이번 사망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대구시가 그 사망사고가 아마 전국에서 몇 번째 안에 들었는데 5030이 시행이 되고 사망사고가 좀 줄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쉬운 게 보행 지킴이는 수성구에만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 회장은 앞으로 다른 구에도 보행 지킴이가 생겨서 함께 시너지를 내면 좋겠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이어서 수성구청 나중권 교통과장과 수성경찰서 권정관 교통과장에게 개정된 시행 규칙에 대해 들어보시죠. 우회전 시 일시 정지는 직진 신호가 적색일 경우 반드시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하셔야 하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우회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이며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색 신호에는 정지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아마도 운전자분들 그동안 습관상으로는 지나갔습니다. 이건 신호 위반입니다. 신호 위반은 승용차 기준에서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입니다. 22일부터는 단속을 했었는데요. 현재 8건이 단속됐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그냥 앞에 보이는 신호등이 우회전할 때 빨간색이면은 정지선에서 무조건 섰다가 가야 된다. 섰다가 갈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은 보행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시고 보행자가 없으면은 안전하게 우회전하셔도 된다. 빨간불에 정지 이것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입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꼭 지켜서 더 안전한 대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맑은 후 저녁부터 차차 흐려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안동 24도, 포항 25도까지 오른다고 하고요. 다음 주는 낮 기온 더 오를 전망이라고 하네요. 4월 28일 아침의 광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